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오 소통협치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허오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2022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92억 7,48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억 7,432만 7천원보다 21억 5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3쪽 공보 행정입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언론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추진 행정예고비 7억 5,600만원, 시정시책 및 대민 홍보 추진비 1,360만원 등 총 9억 1,8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6쪽 안성 소식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 및 우리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소식지 제작비 2억 1천만원, 소식지 발송료 8천만원 등 총 3억 4,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및 우리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8천만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 7천만원 등 총 6억 4,5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 방송시설 운영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 등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및 화상 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원, 2층 상황실 방송 시스템 구축비 1,570만원 등 총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SNS 홍보 운영비 1억 1,440만원과 블로그 기자단 취재 지원 1,950만원, SNS 이벤트 비용 1,200만원 등 총 1억 5,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센터 위탁 운영비 5억 1,6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6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지원 예산 3억 655만원, 운영비 보조 예산 1억 7,874만 8천원, 사업보조 예산 1억원 등 총 5억 1,6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생활 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억 8,337만원과 행복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등 총 19억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통립안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치해 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3,400만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 등 총 1억 3,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 6억 4,666만 8천원과 차량 및 사무집기 구입 보조금 3,718만 8천원 등 총 6억 8,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4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8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전선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6,1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각종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6억 1천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5,557만 3천원 등 총 6억 7,4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워크숍 비용 3,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3천만원 등 총 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0쪽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컨설팅, 설명회 예산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2쪽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4억 원,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8천만 원, 마을 공동사업 컨설팅 4천만 원 등 총 6억 2,9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5쪽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사각 시간을 해결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8쪽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보와 중간 지원 조직 활동과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MPO 공모사업 1억 2,500만 원,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등 총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마을 공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마을 공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4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및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시정 홍보 전문 인력입니다.
시정 홍보 전문 요원 등 시정 홍보 전문 인력 인건비 1억 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방송 영상 인력입니다. 방송 영상 전문 요원 등 방송 영상 인력 인건비 1억 5,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의 단장 등 통합지원단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9,4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2쪽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1,449만 8천 원, 국내여비 2,220만 원, 총 4,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33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진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신규 사업이 꽤 많은데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거 시도비가 이제 7대3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게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납급해가지고 3,900만 원인데 요번에는 이제 6,500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배란간에 많이 저기가 된 거예요? 먼저는 늦게 시작이 돼서 그런 건가? 729페이지 시민활동 지원단 단장 시간 선택 임기자 납급해가지고 3,958만 2천 원이 전년도에 썼는데 이번에는 6,55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된 건가? 뭐 기본급 4,400 뭐 쭉 있는데 (729페이지) 네, 모르죠? 요게 중간에 채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예. 추가 인력이 아마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로. 아니 그게 아닌데 여긴 그 단장만 써 있는 건데. 예, 그 중간에 채용이 돼서 예, 예. 그 개월 수가 좀 늘어났고요. 거기 이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직원 막급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도비 사업에 추가가 된 겁니다. 도비 사업. 도비 사업이요? 예, 그래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저거 주민자치에 지원해가지고 아까 이제는 뭐요 설명회 컨설팅 및 설명회 뭐 교육 추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 세우신 건데 6천만 원인가? 네, 예. 6천만 원. 이건 쉽게 대덕하고 양성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네. 그 필요한 읍면동에 예.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교육비를 조금 더 설명의 교육비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 뭐 행복 마을 관리소 같은 거는 이제 늘어나서 이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좀 저기고 민간 사회 단체 지원도 이제 꽤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는 사실은 이제 단체들 우리가 이제는 지원해 주는 거를 잘 저기는 해야 되는 게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새마을 조례했지만은 또 어디는 또 뭐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형평성에 뭐 저기 따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보조금은 잘 좀 챙기시고 센터 뭐 자원봉사 센터가 그래도 예산이 꽤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수당을 이제 해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여자 남자 이렇게 회원들 12만 원씩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예산은 올라왔나? 안 올랐지 아직 그는 이제 추경에 올라오겠지. 아, 조례 통과된 거요? 네. 예, 이번에 예산은 안 근데 이제 담았습니다. 추경에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서 이제 네.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봉사 뭐 이런 저기로 다 이제 뭐 봉사하는 단체가 이제 뭐 엄청 많은 거지요. 그런데 센터가 다 이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잘 돼가는지 그런 거가 좀 의구심이 나는데 또 센터 예산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거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트월에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아트월에 하는 거 아닌가?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 5억 1,500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신규로. 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만 무슨 뭐 저기 그 뭐야 집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해마다 대한 들어가는 거네, 라고 부탁이면은.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7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예, 인건비는 그럼 뭐 공무직이요, 무슨 일반 계약직이요, 그러면. 위탁 운영비니까 그 이제 위탁된 데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위탁된 데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그 소통 설치 담당관 예산이 그래도 이제 21억 이게 잘 그전 같으면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 21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한번 잘 좀 예산에 맞게끔 잘 좀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69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야식비가 지금 얼마로 측정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식비 1인당 8,000원 기준으로다가 맞습니까, 팀장님? 8,000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안 돼요? 네.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야식비는 4,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4,000원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급량비가 기준이 8,000원입니다. 네. 간식비이기 때문에 급량비 수준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음. 그 절반 정도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예. 기준 예산 편성 지침에 아마 기준액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품은 아예 없는 거네요? 기준에 나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번에 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이분들이 퇴근을 하고 와서 보니까 하시더라고 이거를 밥을 사 드시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4,000원으로 해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네 이거는. 그죠? 네, 예, 간식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고요. 금액이. 그리고 대부분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에서 방범 활동하시는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대가 아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밤 늦게 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그렇게 네, 하실 그렇게 것이다? 진행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행안부의 질의 답변까지 다 해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9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캠페인이라고 해서 신규로 잡힌 게 있거든요. 네, 97페이지요? 697페이지. 네. 바르게 바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요게 바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네. 그 지금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좀 쌓아두고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아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르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중점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좀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다 뭐 꽃밭을 가꾼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도록 이런 하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내가 보기엔 자원순환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캠페인 활동하는 거네. 흔히 말하는 진짜 캠페인도 하고 그죠? 직접 치우기도 치우기도 하고, 하고. 예,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형 공동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721페이지. 발전마을 참여자라는 게 혹시 뭐예요? 과장님? 700, 721페이지. 네. 그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하고 그 일자리인데 일자리 전담 관리자 인건비. 올해는 그 일자리 전담 관리자 인건비로다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했었는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진입마을은 이제 처음 하는 그런 마을, 그래서 공모하는 거고, 발전마을은 한 마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적으로다가 더 보완하고 그런 마을끼리 공모를 해서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리를 좀 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꽃 가꾸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대한 인건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그렇죠. 예.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예, 예.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단장 정은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입마을 발전마을 나눈 것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단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동체 사업 참여하는 데는 진입마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데는 발전마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자 인건비는 마을 공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노인들 대상으로 최대 20명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 내용 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번에 시민활동 지원단이 총 예산이 얼마가 잡혔던 거예요? 오늘 본 예산 얼마가 잡힌 거죠? 올해 약 한 네.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보니까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작으면서도 또 일거리가 많은 것도 많고 또 굵직한 것도 많으신데 올 한 해 이 그 흔히 말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그 일에 대한 그 효율성 있게 딱 이제 잡아놓으셔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예산에 잘 맞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선도 의원님. 설명서는 683쪽이고요. 공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 추진 행정 예고가 1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성시청 출입 기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증액 요인이 뭡니까? 저희가 그 매체가 지난해보다 56개 매체가 증가를 했는데 총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253개 매체입니다. 한 253개서요? 예. 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이 좀 많이 늘어났고, 인터넷 매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행정예고비가 조금 인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 현재 그러면 집행 기준이 원래 그 신규일 경우에 2년인가? 여튼 팀장님 제가 잘 안 보여요. 1년인가 2년인가 이 기간을 두고 지금 이제 집행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사 증가 비율하고 지금 1년을 경과해서 집행을 해야 될 실질적인 언론사 수가 그 56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 2020년도에 유예를 두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네네. 그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중앙당에서 ABC 등록제 여튼 문제가 여튼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논의 중인데 내년도에 실제로 이 집행 기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네, 소통팀장 이인모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준도 정부에서 이제 그 언론사별 등급이 나오면 그 기준대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 그동안 우리 안성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했던 것 같고 그대로 집행 하시는 건가요? 집행 강화 내려오기 전까지는 네네. 기존에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할 계획이고요. 네. 특히 하반기 제가 오고 또 내년도 할 거는 지역지만큼은 좀 더 보강해서 저희가 언론 이 광고나 이런 비용을 더 추가해서 나갈 계획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행감 때도 일단 좀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안성시가 수립한 집행 기준에는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구독률이 크게 좀 저는 판단 기준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행의 우리 가이드라인은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측면의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여튼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 한번 지침 수립에 좀 만전의 기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8조 다중매체 홍보인데요. 사무관리비, 시정뉴스 제작비 이게 한 50%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단가 증액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140만 원 곱하기 52주 해갖고 지금 기초 산출을 하셨는데 네. 그거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상승한 거예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시정 뉴스 제작을 작년에 해보니까 평균 그 작가, 아나운서, PD
그 비용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좀 어려움을 좀 그분들이 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반영을 좀 하려고 조금 그 비용을 좀 조금 그럼 책정을 제작 하는 단가가 좀 지금 낮았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단가가 좀 낮게 책정.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 한 편당 그 100만 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 편당 그럼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 네, 증액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 제작 7천만 원 신기로 잡힌 건 뭐죠? 이 톡톡 그거예요? 네, 그거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그 시정 홍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네네. 이번에 내년에 4년이 돼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영비입니다. 아. 네. 그리고 695쪽에 미디어 센터인데요. 이거 지금 위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도 그렇게 저희가 좀 그러면 애초에 그 6개월 시범 운영 기간도 역시 처음부터 그냥 위탁으로 해갖고 시범 운영 진행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이게 전문성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직원들이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위탁 운영으로다가 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럼 시범 운영 기간 상관없이 위탁 곧바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우리 그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하고 좀 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696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인데 지금 법정 운영비 보조가 1억 5천에서 1억 7,874만 원, 약 20%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안성시 새마을의 운영 지원이 지금 50%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제한군인회가 30% 넘게 또 늘어났고요. 이거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운영비 그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그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다 최저임금을 좀 맞춰주느냐고 저희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새마을 지금 상근 인력이 몇 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2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늘어나요? 네, 팀장님.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안성시 새마을에는 2014년 이후로 운영비가 동결돼 있었습니다. 3,700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고요. 그동안 인건비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한군인에도 인건비 전액을 지원 못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 있었고요.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에는 2분,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2분, 자유총연맹은 1분, 그다음에 제한군인회는 1분입니다. 대신 이제 자유총연맹하고 제한군인회는 그 상시 근로자는 1분이신데 그 사무국장들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번에 일괄 통일시켰습니다. 민자보 해병대 전후의 인명구조장비는 1,485만 원.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바르게 살기 차량 구입도 지금 3,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 단체 그 차량 보조 같은 경우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해병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병대 1,485만 원 세부 내역은 그 공기통, 산소통 그게 3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잠수복이 315만 원, 그리고 스쿠버 장비 풀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800만 원 해서 1,485만 원이고요. 차량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차량은 2010년 새마을회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방범대까지 새마을회 한 대, 바르게 살기 기존에 한 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14대요. 그리고 제한군인회 한 대, 자유총연맹 한 대, 해병대 전후회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는 기존 지금 차량 지원이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바르게 차량은 너무 오래전에 바르게 차량은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원한 차량입니다. 이제 10년 지났고요. 내구 연수도 지났고 키로수도 지나서 이번에 교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체 건이에요? 네네. 먼저 하실래요? 712종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인데요. 지금 마을 조직 아카데미가 지금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배가 지금 늘어났고 공동사업 컨설팅이 지금 4천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공간 조성이 지금 잔디 작업해갖고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가 그 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네. 팀장님, 단장님. 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정은길 단장입니다. 그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하고 마을 공동사업 컨설팅은 둘 다 컨설팅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는 진입마을 대상의 컨설팅이 되겠고요. 마을 공동사업 컨설팅은 발전마을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 조성 인조단지 설치는 저희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내 1층에 옆에 문이 있는데요.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입구를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서 테라스를 이렇게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이 지금 721쪽에 사업하고 실제로 관계가 있죠? 네. 일자리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발전마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트 비용 4천만 원하고 지금 그 우리 참여자 인건비 1억 7,088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단위는 지금 그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8개소예요?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올해는 네. 10개 마을이었습니다. 10개 마을이요? 네네. 그럼 10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이 계속성을 갖고 지금 발전 사업 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요거는 조금 조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진입마을은 15개, 발전마을은 8개를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네. 그 계수 조정 과정에서 실제 저희 사업비는 그 8개, 4개, 진입마을 8개, 발전마을 4개로 이렇게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쪽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발전마을은 4개 마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10개 중에서 그 4개 마을이 지금 발전마을로 분류돼 갖고 지금 사업 추진하신다는 거고요. 신규 진입으로는 지금 8개소 정도 지금 실제 사업량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서 올리십니까? 보조금 심의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게 아마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아마 좀 늦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아마 좀 조정을 요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15개가 아니라 8개, 발전마을이 4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컨설트 비용하고 아카데미, 아니, 그 마을 공동사업 컨설트 비용도 여튼 그러면은 뭐 일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 조직 아카데미는 5천만 원, 마을 공동사업 컨설팅은 3천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민간단체 그 보조금 일단 심의 1차적으로 거쳐서 우리 예산 편성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최종 심의는 이제 시의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튼 보조 단체들이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사업을 저희가 최종 심의하기 위한 심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부서 서류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이름 하나 무슨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 맞다나 실제 뭐 그 불법 쓰레기 투기 부분에 대한 그 뭐 캠페인성 뭐 이런 거 그냥 이름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저기 지금 시의회에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현 집행부 각 부서 단위에서 중복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정말 그 실효성 있게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지금 지적이 일고 있고 성과평가 명확히 좀 해서 일몰줄 적용할 거는 좀 적용을 해갖고 조금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특히 예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이후에는 좀 그 예산안 심의 때 보조금 심의 그 자료라도 따로 뭐 분리해서 저기 만드시는 게 벅차시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라도 좀 첨부해 주시면 의회에서 조금 심의하는데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부서에서요 그 민간단체 지금 운영비 증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여튼 그 사업 그 단체들 모두에 대해서는 좀 세부 산출 기초를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희택 의원님. 황민택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본 예산은 이제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사업비, 동일 사업비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증액된 거 이런 것들은요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울러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나 자원봉사 센터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의원님도 다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및 사단체 그 지원 이거 있잖아요.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어느 한 단체를 이렇게 특징으로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작년 얘기예요. 우리 만가대 경로당 그걸 짓는데 예산을 편성 못해 왜 못했냐 그랬더니 보조금 한두 획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난 이상해요.
이게 말 따로 지금 저 예산 편성 따로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그 보조금도 그 한도의 제한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매년 증가를 보면. 근데 너무나 쉽게 해서 퍼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좀 해요. 진짜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주민자유채 전환 관련해서 2개면 했는데 지금 1개면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내용만 예산만 따르는 건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조례에서부터 지정 받기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요. 난 왜 정말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진짜 마지막 발언을 저도 좀 바라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 누워서 얼굴에 침 맺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응? 좀 문제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뭐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도 일절 얘기 지금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 의원님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문제가 되고 지적된 것은 있잖아요.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그 내용 꼭 포함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세액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해놓고 뭐 마구잡이로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보면요, 1,2천만 원에서 삭감은 자체가 우습기도 해요. 제가 전략기획 담당하셔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지금 안성시 예산 편성 근간이 지금 틀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부서에서 있잖아요. 제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잘 질의원님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서요, 그 각 단체들 그 사업하는 거에 지금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뭐 사업마다 다 틀립니까? 일률적으로 뭐 10%입니까? 그렇습니까? 사업마다 약간씩 틀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이제 자부담이 좀 뭐 줄여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자부담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솔직히 뭐 좋은 일 하는데 물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예산도 얼마 없고 그랬으니까 좀 뭐 자부담을 했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하면서 좀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좀 이치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그러니까 좀 자부담을 뭐 축소하다 아니 결국은 뭐 없애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그 옛날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담 문제가 발생해서 각 단체별로다가 그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자부담이 좀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문제점이나 폐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묵인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자부담 때문에 좀 뭐 편법이랄까 이런 거로 좀 운영되는 게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그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괜히 그거로 자꾸 어느 단체나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그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비하면은. 근데 그런 걸 괜히 또 문제 발생을 일으키지 말고 아예 그냥 자부담을 없애서 다 좋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회원들이나 회장님들 뭐 보수도 없이 하는 건데 요새는 사실은
어느 좋은 일이 다 거의 이제 보수를 받고 하는 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길거리 쓰레기 줍는 것도 거의 이제 뭐 봉사가 아닌 거의 이제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 그리고 다들 알지만 단체 회원들이 하는 그 봉사는 뭐 솔직히 뭐 식비 같은 것도 안 나갑니다. 다 그냥 봉사, 무료 봉사인데 그 사업비까지 자부담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차량 지원해 준 그 지금 모단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자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저 차가 벌써 3천 원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만 원 자부담해야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회원들도 각출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단체도 아닌데 한 1,000여만 원 자부담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차를 준다 그래도 사실은 못 가져가더라고요. 왜냐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부담을 없애야 되지 않나. 좀.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정 단체보다는 그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 대폭 축소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없애는 방안도 한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자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방범대 야식비 나갔는데 그런 거는 얼마 월 면 단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면마다 예, 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방범대에다가 1년에 야식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주걸랑 운영비, 이렇게 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기름도 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면 단위 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면별로다가 400만 원입니다. 면별로 400? 예, 그 공도하고 내리만 조금 더, 예, 공도는 420, 내리는 450 이렇게. 공도 같은 데도 뭐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이제 이쪽 같은 데는 방범대 이렇게 활동해라고 야식비 같은 거 해라고 이렇게 주는데, 우리 이제 시에서도 줘서 내가 얼마 정도,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는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모품이 조금 들어갑니다. 야식비하고 소모품 해서 400이요. 소모품은 뭐예요? 이제 필요한 소모품 뭐 살 거 있을 때 그거 사는 거하고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많이 저는 하나만 박상수 의원님. 통합지원단 단위원이 오셨으니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사업 운영에서 1인 미디어 시민활동과 육성 사업, 뭐 또 이번 올해 첫 진행을 했습니다만, 뭐 조례경진대회 운영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통합제안단이 사업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시민활동가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그 시민활동으로의 그 진입에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의 그 역량을 모아내고 여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뭐 사실 이제 그러한 역할이 사실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현장당의 모든 사업을 그냥 전부 지금 우리 지원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일 단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조례경진 대회는 과감하게 이미 타 지자체가 하는 것 방식대로 오히려 시의회에서 여튼 주체 주관 해갖고 진행하는 게 훨씬 모양새도 좋고요. 뭐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사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토스할 것은 토스를 하고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할 거라고 보이고, 특히 1인 미디어 활동과 육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미디어 센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센터에서 모든 지금 장비, 공간 이거 다 확보하고
더군다나 전문가 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밑에까지 하는 마당에 5억 넘게 들여갖고 이걸 굳이 다시 통합지원단 사업으로 갖고 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하시려고 하는 물론 의욕은 제가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조정을 조금 그 처음에 그 이렇게 사업 구상하시면서 좀 컨트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욕심은 좀 걷어내시고 기존에 이미 구조화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그쪽 여튼 외곽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서포트 해야겠지만 그 사업에 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잘하도록 돕는 게 맞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가고 우리 그냥 따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단장님 오신 김에 관련 예산도 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저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에서 사업 운영비와 사업 관리소가 왜 관리소마다 다 다른 거죠? 금액이? 사업비가? 699페이지. 699페이지. 금액이요? 네,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다 막 행복마을 관리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고. 아, 전년 대비해서요? 아니요. 전년 대비가 아니고.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행복마을 관리소 5개 읍면 그 행복마을 관리소마다 좀 상황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조절해서 각각 편성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행복마을 관리소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도별로 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려면 용도별로 좀 많이 쓰는 용도가 있고 조금 쓰는 용도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아마 올린 겁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면 죽산은 100만 원이고 죽산이나 3죽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50, 300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산 행복마을 활동하시는 분을 제가 한 여러 차례 한번 같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물론 제가 차량을 해주라고 구입해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의 차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의 차로 활동하는데 그럼 유류비를 받습니까? 했더니 유류비를 받지는 않고 한 달에 그러면 그 차를 갖고 가신 분한테 유류비 쪽으로 5만 원을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건 어떤 대책이나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분들은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서도 그밖에 못 받으시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움직이시고.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지만 거리가 멀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거를 보조를 안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대로 관리를 잘 찾아보셔서 아니 가보셔서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셔가지고 더 해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분한테 계속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고요. 또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네. 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좀 적게 책정된 것 같고 공도하고 대덕 일죽은 면사무소에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차이가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삼죽 같은 경우는 차량 정수를 받아서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이나 이제 다른 네 군데는 이제 없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굳이 관용차를 안 사고 렌탈할 수 있는 근거도 도에서 마련했고 렌탈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으로 쓸 수 있는 행복마을고에서 차량이 필요하면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근데 관용차가 필요하다면
행복마을관리소 차원에서 차량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예산상 해당 읍면에서 관용 차량 정수를 하나 더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뭐꼭 구입을 왜냐면 이 사업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걸 많이 갖고 다닌 다음에 이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적인데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 여기 모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게 대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이게 이름도 명칭도 똑같고 다른 데서 한 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 올라온 게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건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우 소통협치 담당관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